지난 2017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한 30대 남성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귀갓길 경로 문제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운전기사는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갓길 없이 굴곡진 도로였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한 남성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인근 주유소까지 300m 정도 운전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가 대신 운전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3년에는 기계톱으로 이웃집 맹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맹견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했고 자신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할 때만 인정받는 위법 행위, 긴급 피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뭐 딱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아, 거기다 대고 딱 이렇게 당신 법 위반했어. 이러면 너무 각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말이죠. 자, 이 기자, 그럼 이 기자가 갖고 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2017년 7월이었는데요. 한 30대 남성이 이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운전하던 중에 대리기사가 이제 길을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뭐 길을 모르냐,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화가 난 대리기사에게 이 남성이 그럼 너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대리기사는 그 말을 들었어요. 차를 두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 대리기사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일단 이 차도 편도 2차로였는데 굴곡진 도로였고 옆에 차도 쌩쌩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남성은 새벽 시간대라 다른 사람을 부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습니다. 예, 스스로 운전을 해서 그 뒤에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대리기사가 가버려서 안전한 곳까지 운전했다 이렇게 다 실토를 했어요. 근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 면허 취소 수치여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저렇게 자진납세했으면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대리기사가 가버려가지고 이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주나요? 그럼 다 전화하죠 경찰서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를 했. 자기가 신고해서 저 지금 음주했는데 그럼 다 봐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은 사실 자체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다 하다가 이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 지금 전화해서 구박하신 거예요. 네, 구박한 거예요. 예. 다 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사실 자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이걸 따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긴급피난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 때나 긴급피난을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상황에서 최소한의 위반만 해야 긴급피난 인정하는데 이제 검찰에선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럼 음주운전 하기 전에 주변에 지인이라도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때 경찰에 전화를 하지. 그랬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서 당신 신고해서 이건 긴급피난 볼 수 없어. 그래서 당신 음주운전이야 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죄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형법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형법의 범죄가 되려고 그러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요건은 뭐냐면 법조문에 있는 행위. 법조문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행위는 맞아 떨어지죠. 위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판단해요. 예컨대 이 사람이 일을 했는 게 정당방위로 누구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봐주고요. 또 지금처럼 긴급 피난에 대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책임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이 세 가지가 떨어져야지만이 유죄가 됩니다. 법원에서 두 번째 부분, 위법하지 않다 본 겁니다.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은 새벽 시간에만 차를 많이 했으면 사고가 더 커진다. 그 근처 70km짜리지만 80km로 막 시속 운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거리만 운전했어요. 300m. 그까지만 운전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결국은 본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이익이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두 번째 위법성에서 긴급 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검찰은 근데 긴급 피난을 안 받잖아요. 예. 아니 경찰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 그러든가 주변 지인한테 전화해야지.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경찰한 전화해서 오는 사이에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또 지인한테 연락해서 새벽 2시 반에 지인한테 연락해서 운전 좀 해줘 하면 오겠어요? 예. 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편도 2차로에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운전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긴급 피난 인정을 준 겁니다. 아니 진짜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긴급 피난 이거는 아니야. 좀 뭐 딱 기준이 없을까요, 이거?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 지금 제 양디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양훈보 기자님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보는데 양 기자님은 지금 방송에 신경 쓰고 있어서 위에 있는 저 전등이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양디를 미친 듯이 밀었어요. 살렸어요. 근데 제가 밀어가 양디는 그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상해 입혔는 걸 갖고 양훈보 기자님이 너 나한테 상해 입혔잖아. 라고 말할 때 제가 당신 살리기 위해서 밀은 거니까 그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긴급 피난.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바깥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JTBC 앞에서 맹견 2마리가 저를 물러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JTBC 건물 안에 뛰어들어오는 것. 그러면 JTBC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생활의 그 평온이 깨지더라도 그 주거 침입죄는 괜찮다라는 게 긴급 피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일단 얼마 전에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택시 기사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여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택시 운전 기사는 징역형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50km 정도를 달렸어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췄는데 일단 여성은 긴급 피난을 주장하면서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기소유예는 죄는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 근데 그 사안이 경미해서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50km나 운전한 이 행위 자체는 음주운전이 맞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맞다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음주운전에서 도망간 것까지는 긴급 피난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택시를 뭐 훔쳐져 이렇게 막 도망간 거잖아요. 네. 그럼 저 택시 기사가 뛰어오는데 그 뭐 50km나 오진 않을 거 아니야. 한 1km 정도에서 위험만 벗어났으면 그만했어야 되는데 너무 50km 이상 갔다. 너무 멀리 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음주운전죄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성폭행 피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처벌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음주운전이지만 한번 봐줘야겠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민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 안 받았어요. 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 부서진 거 이거는 저기 택시기사 성폭행하려다 그랬던 거니까 이건 택시기사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 과실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차를 들이받고 섰잖아요. 이 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성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건 저 택시 기사는 최근에 3년 받았답니다. 징역. 자, 아무튼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아까 맹견 있잖아요. 맹견. 그렇죠. 그거 승희 의원님이 잠깐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맹견이 왔는데 집에 맹견이 들어왔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피했는 게 아니라 맹견이 뛰어 들어왔는 경우가 있으면 그 맹견에 대해서 긴급 피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맹견이 뛰어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맹견을 죽인 경우 사실 맹견이라는 거는 강아지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제2의 가족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여전히 제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맹견을 때려 죽였다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긴급 피난의 한계 영역에 있는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 케이스에 대한 사건이죠.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로트와일러 상당히 무서운 개미가 지금 생긴 거 무섭죠. 예. 로트와일러가 집에 돌아서 지금 우리 개들을 하기 위해 하니까 전기톱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개를 때렸습니다. 그게 이제 개를 했을 때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손괴죄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손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법조문에는 손괴죄이기 때문에 해당하죠.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아주 이걸 이 자기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는 거라 해서 1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됩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위로 올라갈 때 좀 달리 판단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때리지 도살 비슷하게 그 전기톱으로 했느냐. 이 동물보호법 다른 또 범죄가 돼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은 조금 달리 판단이 됐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돌아와서 70만 원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트와일러가 지금 맹견 지금 로트와일러입니다. 치악력 있잖아요. 앙 하고 웃는 이 악력이 148kg이라는 거. 저게 맹수의 치악력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세상에 쟤를 보고
그냥 몽둥이 휘둘러서 그냥 그만 이게 아유 저는 좀 그런데. 근데 전기톱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전기톱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었을 텐데 저거 보세요, 저거. 가장 뭐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은 거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긴급피난 일반인들이 인정될까 안 될까 어려운데 사실 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예를 좀 드셨지만 갑자기 맹견이 쫓아오는데 앞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리창 빵 끼고 들어갔어요. 아, 이거는 문 열고 들어가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긴급피난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지금 나한테 닥친 아주 위험한 상황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